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오늘 또 36회 때 처음 뵙게 됐는데요. 뭐 제 이름은 다 알고 오셨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첫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할지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왔으니까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요 과목은 이제 제가 하는 과목이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자, 1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있는 거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지루하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개론이 이제 1차 과목인 건 맞는데, 자, 저는 2차 과목 강사니까 2차 얘기를 조금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70% 내외가 출제가 되고요. 실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의 요령이 30% 내외가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중개사법이 이렇게 40개짜리 과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법 부분이 70%면은요. 이게 한 28문제 정도 대충 70%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 하게 되면 12문제가 일단 30%에 딱 맞는 개수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보통 관행적으로 여기를 보통 한 30개, 32개 정도 내고 여기를 10개 정도 위아래로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33회, 34회, 최근에 이제 10월 26일 날 35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면서 이제 시험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34나 30회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전세 사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부분이 이제 매스컴에서 막 부각되는데 꼭 그 전세 사기의 꼭 중간에는 지금 우리가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들이 가운데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토부나 협회에서는 어떻게 합격자를 많이 내려고 노력할까요? 적게 내려고 노력할까요? 적게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어저께는 무슨 수업이었어요? 민법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 개론도 아마 수업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차 과목 같은 경우 부동산학 개론 우리 교수님한테 들어보시면 1차를 떨어뜨려야지 많이 합격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개론에 2차 과목인 공법 문제를 3문제씩이나 내고 그다음에 공시법 거기에서 문제를 한 문제나 내고 세법 여기에서 한 문제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뭐 1차 동차 합격하시고 1년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중간에 선생님 저는 올해 1차만 시험 볼 겁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만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과목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개론을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데 2차 과목에 공법하고 공시법 세법을 갖다 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1차 합격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적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적게 시키겠다는 거죠.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2차 과목인 제 과목이 지금 나오는 대로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시법. 그래서 요 공시법 교수님한테는 두 가지 등기법이라는 거하고 지적법 이렇게 두 개로 듣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세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문항수를 다시 한번 표기해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40개, 그다음에 공법 40개,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법도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1교시의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법 공법을 2교시,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3교시에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가 가장 분량이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법의 분량이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법의 분량은 법 조문만 세봤을 때 제가 강의하는 그 과목에 요게 첫 번째 내용으로 100배 하나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요게 배수가 한 20배 정도 돼요. 분량이. 그럼 20배 정도 되는 분량이란 얘기는 이 공법은 분량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차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난해할 것이고 애워야 될 것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 점수가 공인중개사 33회 시험 때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을 80점대를 가자. 그리고 공법 50점,
공시세법 60점만 맞으면 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법도 좀 도와주고 공시세법도 점수 안 나오면 도와주면 온 사방 커버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합격 전략인데 이게 이제 33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34회로 오면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 34회 최근에 10월 26일 날 35회로 오면서부터는 시험 문제 경향이 바뀌면서 요 부분을 실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시킵니다. 특히 제가 올해 35회 시험 끝나고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듣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해설을 해보고도 해보니까 여기 35회 시험 때는 민법 문제 있죠. 몇 개가 나왔는지 제가 개수로 카운팅 해봤더니 9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민법을 9개 낸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중에서 작년에 1차 붙었어요. 여기 35회 때. 근데 올해 이제 36회 때는 2차만 공부하는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2차만 공부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기한 요 내용들만 갖고 공부를 하겠어요? 작년에 민법 개론책도 펴서 공부하겠어요? 2차만 갖고 공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민법들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까먹으니까 여기다가 민법 문제를 9문제를 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점수를 잘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공법은 원래 안 나온다. 공시세법은 원래 이만큼 나온다. 그래서 합격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제가 첫 개강 때문에 오늘 왔는데요. 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좀 쉴 기회가 있어서 우리 제 지인들이나 또 민법 교수님들이나 또 제 아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할 때 민법이 9개가 나오면 과연 내가 민법까지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민법 교수님한테 들은 걸로 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2차만 하시는 분은 1차 지금 민법이 안 나오잖아요. 동영상이. 그러면 작년 걸 보시라고 했을 때는 볼 수도 없고 또 2차만 하는 분들한테는 아유 그냥 틀리세요. 민법 기억 안 나면. 요 법으로 열심히 강의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70점 정도 맞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 교수님 그래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민법을 강의하면 또 민법 교수님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걸 네가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건드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민법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1차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중개사법이 한 70점 정도로 전략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공법이 50점대가 나온다고 한다라면 이제는 어때요? 조금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막 전 과목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올해 35회 때 시험 보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하는 말 절실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회 때까지는 뭐라고 강의했냐면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이 과목 80점 넘으면 2차 공법 도와주고 공시세법 도와줘서 합격입니다 했지만 이제 34와 30회로 오면서부터는 여기 보세요. 이제는 전략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70점대 맞춰야 되는 과목이지 거저먹는 과목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게 한 배 분량이라면 공법이 20배 분량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문만 셌을 땐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실무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이제 1대 2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0대 20, 그러니까 한 1대 2 정도 비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이 범위가.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강의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끌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과목별 합격 점수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기초서를 통해서 제가 각 선생님들이 기초적인 내용, 특히 이제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요번 기초 강의 때 제가 숙지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한게 이 건너편에 있는 예전에 S 출판사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99년도예요.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10회 시험 때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35회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강의했으니까 벌써 한 25년째 강의하고 있죠. 예, 한 해도 안 쉬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여기저기 학원들 지역별로 다 만나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연령층은 우리 지금 강남학원도 옆에 편입하고 같이 있잖아요. 편입보다 당연히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서 다들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해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집도 많이 사고 팔아 보셨고 계약서도 많이 써보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해력은 뛰어난데 뭐가 문제예요?
예, 기억이 나요. 돌아서면 네가 안 가리킨 거예요. 예, 네가 안 가리킨 거예요. 심지어 이제 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리킨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2달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학원마다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론을 이해만 해가지고 오늘 수업 다 이해됐어. 오늘 재밌었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해만 하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올해도 그래서 여기 뭐 강남도 그렇지 강남은 이제 좀 제가 강의를 해보면 다른 학원들보다 이제 연령층이 좀 많이 젊거든요. 그래서 합격자도 많이 나와요. 올해도 여기 강남학원 지금 35회 때 합격자 학원에서만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뭐 2차만 하는 사람은 다 붙었어요 올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 조금 연령층 있는 분들은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가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 부분하고 실무 부분에서 실무는 이렇게 민법적인 걸 가미해서 골탕 먹이는 거고요. 법 부분은 암기를 디테일하게 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임선정 암기법 이런 거 치면은요. 제가 우리 그 학원에서 뭐 고시뿐만 아니라 편입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원가에서 이 암기를 아마 제가 제일 잘 시켜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연상법으로 암기법 총동원해 가지고 막 그림 암기법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별 생쇼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쉬는 시간에 임선정 암기법 그림 암기법 하면 유튜브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중에서 이 첫 번째 더 이상 이거는 전략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70점 정도 나오는 과목이고요. 또 하나 중개사법을 잘 하시는 방법은 결론 이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암기 과목이에요. 항상 이해하시면 안 돼.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하고 실무하고 요게 어느 정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길래 요즘 문제가 어려워졌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 한 10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게 최근에 10개년 안에 나왔던 출제 비중표예요. 그래서 34회 시험까지 10개년간 나왔던 건데 법 부분이 크게 이렇게 12개 챕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도 특히 4장에 가서 배우는 중개 업무 부분이 자 최근에 10년간에 19.2%. 그다음에 여기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취소라든지 정지 처분 관련된 게 그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 어때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 12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문항수가 거의 7개에서 9문제 가까이 출제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이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주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실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실무 부분이 보통 한 12개. 자, 30% 내외라고 할 때 30%를 놓고 봤을 때 요 뭐 1장은 뭐 거의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2장 조금 나오죠. 요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여기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적 실무 요 부분이 요 62%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12개에서 62% 하게 되면 뭐 대충 해도 한 7개, 8개 되겠죠. 대충 한 7문제라고 할게요. 근데 이 7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가 나오는지 봤더니 자, 명의신탁. 이거 우리 민사특별법의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요거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이거 다 민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내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올해 35회. 자, 이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만든 표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법 부분 나와 있고 여기 실무 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 실무 부분에서 아까 한 7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몇 문제 나와 있나요? 10문제면 아이 뭐 그래봐야 한 뭐 두세 개 더 나온 거 같고 떠드세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2문제에서 3문제가 더 나오면은요 과목마다 이렇게 어렵게 내면 합격자는 확 줄어들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 안에 2, 3천 명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민법 부분을 비중을 확 두면서 이거 봐요. 25%를 낸다니까요. 이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전체 비율로 따진 겁니다. 이 전체 비중에서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민법 문제를 9문제에다가 나머지 하나 넣어가지고 10문제 가까이 내기 때문에 이제는 민법적인 내용을 중개사법에서도 좌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은 두루두루 나오는데 이 거래신고 법률 아까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7개에서 9문제 나오는데 역시 이번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7문제 출제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암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 여기는 민법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같이 가져가면 아마 한 70점대 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서설이 너무 기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대신에 그래도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우리 그 오전반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는 각 선생님들한테 다 들으셨을 텐데 정규 과정은 지금 11월, 12월에 기초서로 이렇게 기초 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이론하고 자 핵심 이론 요 부분은 원래 10주로 수업해요. 10주. 근데 이제 올해는 여기 아마 9주로 할 것 같아요. 한 주 뭐 내용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6월 달, 7월 달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가 한 바퀴 이론 들었고 두 바퀴 이론 들었고 세 바퀴 이론을 들었으면 이론 내용을 정립을 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기서 워밍업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길려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응용력이 있었으면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무리에 와서는 이 백선이라고 하는 거 보일 텐데요. 사실 강의하고 있는 저도 이 100문제가 뭐냐면 올해 시험에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거 임선정 이름 걸고 100문제를 뽑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뽑아서 수업해드리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10월 달에 마지막에는 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딱 해서 아침에 오시면요 시험지 나눠드려요. 그리고 딱 시계 보고 자 50분 딱 드려요. 문제 풀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 듣고 그래서 여기 이제 4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동형 모의고사 우리 올해도 뭐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하고 일치시키고 어느 문제가 실제 시험하고 적중시켰는지 뭐 강사들마다 그런 경쟁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40문제 만드는데 일주일 걸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여기는 각 선생님들이 이름 걸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전반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압축허리 그래가지고요. 이거 그냥 오전은 그냥 참고하세요. 11월, 12월은 똑같아요. 근데 1순환을 여기는 3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12주로. 그 다음에 2순환도 12주로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야간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순환 정도 돌았으면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 8월인데 여기 8월 써 있는데 단원별 모의고사는 어떻게 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 단원별 모의고사 요 부분은 오전에 이제 촬영했던 요 단원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요거를 야간반 분들에게는 그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하는 거지 별도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선생님들 이름 걸고 적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바로 여기는 오전 야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전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오전에 오셨지만 뭐 야간을 듣겠다 하시면 요 압축 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건 아마 선생님들한테 수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